안녕하세요, 여러분. 논술 이다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학습했죠? 그렇죠. 논증의 재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죠. 논증의 재구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었나요? 논증이 담겨있는 글에서 현안, 주장, 핵심어, 근거를 찾았다고 논증에 대한 분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장과 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글에 대한 분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논증의 재구성이라 했습니다. 논증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을 찾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단순 요약의 지침인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방법들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편집하고 재배열해야 합니다. 논증을 재구성할 때는 글에 사용된 문장 대신에 의미를 더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의 뜻을 명료하게 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판적 글쓰기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2. 비판적 글쓰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2. 비판적 글쓰기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을 보고 교내 모의 법정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주장에 각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해 봅시다. 예시 답안으로 명수,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과 무관하다. 즉, 정수의 규칙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모의 법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더구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선처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위배되므로 민주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주나,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시된 근거가 사실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나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주장이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초범인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된 것뿐이다. 으니, 규칙 위반 사실과 직접적인 불쌍하니까 처벌을 면해 주자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판적 글쓰기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분석적 글쓰기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비판적 글쓰기는 주어진 텍스트를 논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를 통해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점을 소상히 드러내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점이나 한계를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근거는 옳은가? 두 번째, 주장은 제시된 근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판은 학문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비판의 기능은 단순히 기존의 견해나 이론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창의적 발상이야말로 비판이 지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주어진 이론과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을 향한 도전은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견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의 확실성에 대한 의심과 회의, 그리고 끊임없는 상호 비판의 토대 위에서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싹트는 법입니다. 이렇게 비판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됩니다. 활동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써봅시다. 예시 답안입니다. 2. 주장, 정부가 텔레비전에 탄산음료 광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2. 근거 1. 탄산음료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다른 식료품의 광고도 과도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2. 텔레비전 광고 금지로 탄산음료 소비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없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2. 글쓴이의 주장이 근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 설명해 봅시다. 예시 답안입니다. 글쓴이는 정부의 탄산음료 광고 금지